네, 수요일에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네, 뭐 우리 앵커님 또 감기 걸리셨다고 하는데 목소리는 괜찮은데요. 뭐. 뭐 시청자 여러분도 뭐 진짜 최근에 감기 또 유행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그 아까 앵커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요즘 이제 가장 뜨거운 지금 연말이 돼서 지금 뭐 계속 부동산 쪽의 이슈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말 조심을 하는, 왜냐하면 또 계속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이제 GTX 이제 광역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체화됐고,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지금 뭐 24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착공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통 호재들은 돈으로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통 호재들을 잘 살펴보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길 뚫리는 곳에 투자하라 이런 격언이 또 있습니다. 워낙에 또 입지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요. 뭐 부동산에서는 이 단골 매트로 등장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대표님께서 이 교통의 호재에 따라서 이 돈맥이 흐르는 정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계속 교통 호재들 쏟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교통 호재가 또 돈이 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통 호재가 나오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걸 또 우리가 이제 뭐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은요. 일단 발표가 나면 한번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 착공을 실제로 하면 또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가 새로 생긴다고 했다가 발표만 났는데 뭐 아무 느낌이 없음,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면 또 진짜로 여기 생기는구나 해서 또 한번 올라가죠. 실제로 또 개통을 하고 나면 또 한번 올라갑니다. 실제 또 이용을 해보면 그렇죠. 뭐 주변에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거리도 가까워지고 주변도 잘 형성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교통 호재들을 볼 때는 발표, 착공, 개통, 요렇게 세 가지 단계를 전후해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일단 뭐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착공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개발계획 발표가 당장 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착공 때까지는 사실상 이거는 거대한 어떤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결이 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착공 전에, 그러니까 뭐 개발계획 발표 시점에 들어가면 많은 시세 차익은 볼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는 이제 착공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발계획 발표, 착공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요쯤에서 투자했을 때 가장 시세 차익이 일단은 높겠다,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자, 일단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자, 뭐 예를 들면 1시간 반 정도 지금 뭐 출퇴근했던 이런 거리들이 뭐 정말 20분, 30분 안쪽으로 단축이 된다 그러면 뭐 출근 시간 1시간, 퇴근 시간 1시간, 그럼 무려 2시간이 넘는 시간들이 이제 그 좀 세이브가 이렇게 저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과 라이프, 그러니까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가 시간에 개통을 하고 나면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으로 쇼핑센터도 들어오고 또 뭐 영화관 같은 그런 뭐 문화시설들 같은 것도 들어오고 또 주변으로 많은 어떤 생활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오죠. 자, 이렇다면 이쪽으로 내가 그 좀 여가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또 주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전에는 지하철역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새로 지하철역이 생기고 지하철 노선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많은 주거가 생기고, 이러면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올인빌, 뭐 이제 내년에도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빌리지, 그러니까 마을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 올인빌. 이거 특히나 1, 2인 가구 이제 젊은 층들에서 많이 이제 그 좀 선택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올인빌이라는 거, 이제 지하철역이라는 거, 이런 역세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젊은 층들에게는 선택. 그러니까 내가 뭐 지하철역 가까이 살아도 되고 뭐 아니면 이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자, 이미 9호선은
12월 1일이었죠. 네, 이제 3단계 구간이 완공이 돼서 이제 뭐 8개 여기 이제 이게 9년 만인데요. 자, 뭐 잠실 지금 종합운동장까지 있었던 것들이 잠실 전체를 관통을 하면서 이제 강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에 이제 그 중앙보훈병원역이죠. 이까지 지금 연결이 돼서 지금 개통을 해서 실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잡도가 163%에서 한 173%까지 올라갔다라고 지금 뭐 이용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혼잡도가 높아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자, 혼잡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용객 수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용객 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적인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9호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3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진행이 되겠는데요. 지금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25일 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자,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27년 이제 개통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 꾸준히 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9호선은 여기에다가 또 나중에 이제 5단계, 6단계 이제 미사까지 또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9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가장 큰 빅 이슈가 되겠죠. 자, 지금 내년 이제 7월 개통이죠.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뭐 쭉 지나가서 이 미사 강변도시 그렇죠. 지금 미사 쪽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뭐 계속 뭐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쪽으로 이제 미사 쪽에 드디어 지하철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이제 내년 7월이면 이제 개통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그 반영이 좀 됐겠죠. 그래서 그 이제 덕풍동 신장동까지도 이제 영향을 되는데 현안 이지구 쪽에 평균 경쟁률이 11.89대 1. 야, 수도권 쪽에서는 굉장히 또 평균 경쟁률로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 쪽이 좀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것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당연히 신설역 주변 역세권 단지들 개통 효과 당연히 누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쪽은 5호선의 동쪽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 이제 서쪽 변도 있는데요. 서쪽은 이제 김포공항 쪽이죠. 방화동. 지금 이까지 가고 있는데 이 방화동에서 인천 이제 검단지구로 해서 지금 이것이 그 김포한강 신도시까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데 이 연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검단 같은 경우는 인천이고 지금 그 김포 한강 신도시는 김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 쪽에서는 그 방화 차량 기지를 이제 그 이전을 하면서 김포나 이제 인천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그 건설 폐기물 처리장까지 좀 이전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인천시하고 김포시 쪽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냐. 아니 그냥 그 차량 기지만 이전을 하면 되지 왜 걷다 건설 폐기물까지 얹어서 오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 간에 좀 충돌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5호선 쪽에 지금 그 검단이나 지금 김포한강신도시 연장은 약간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또 내년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안산선이죠. 자, 시흥,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산에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로 이어지는 이제 이게 신안산선 이제 10호선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속도 나고 있고 이제 4호선, 8호선도 이제 거의 뭐 다 임박했습니다. 개통이. 자, 신안산선은 이제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예산을 크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850억이면 뭐 사상 최대 규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니까 지금 내년 8월 전에 이제 조기 착공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4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당곡에 이제 별내 오남 이제 진접선이라고 해서 그래서 진접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것이 뭐 당초에는 내년 19년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2021년까지는 이제 개통을 하는 걸로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4호선도 잘 봐야 되겠죠. 자, 8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암사에서 다산 신도시 때문에 여긴 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다산 신도시 쪽에도 이제 결국 8호선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암사 쪽 칠수장 쪽에 그 지하 쪽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공사의 난이도들이 있어서 당초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진 2023년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조만간 또 개통이 되니까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광역철도 지금 내년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되겠고 부동산 지금 시장에 엄청난 지금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유라시아 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GTX A 노선 뭐 지금 한 4조 정도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1조 정도를 그럼 신한 컨소시엄 쪽에 아예 처음부터 집행을 해서 조기 착공하겠다. 그래서 지금 24일 지금 착공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파주 운정 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뭐 서울역 그다음에 삼성역 쪽으로 해서 지금 동탄까지 이어지는 거의 뭐 GTX A 노선의 가장 황금 노선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 지금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예타 없이 지금 가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조기 착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지금 C 노선이 지금 가장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지금 신호선 같으면은 의정부에서 금정까지만 했을 때는 예비 타당성, 이제 우리가 이제 BC라고 하는데 코스트 대비 베너핏, 이제 그 비용 대비 편익 이것이 0.6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양주까지 위쪽으로는 지금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연결하고 아래쪽은 금정에서 수원까지 연결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양주에서 수원을 연결하면서 지금 예타 BC가 1.3이 넘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가능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뭐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또 부동산 시장에 한번 좀 떠들썩할 수 있는 게 또 그 GTX 지금 신호선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경의선하고 동해선 쪽에 남북 공동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지금 뭐 UNS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요거 뭐 철도 공동 조사하는 거는 대북 제재 예외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자, 이러면 지금 이것이 당장 북한으로만 경의선이 북한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해서 이렇다면 또 러시아로 해서 그렇죠. 유럽 런던까지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지금 런던까지 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금방 또 구체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에 대해 이것도 내년에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전철도 지금 줄줄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죠. 지금 뭐 양천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김포 도시철도 뭐 올해 원래 말 개통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 7월 정도 이제 개통이 예정될 거예요. 자, 수인성 이제 같은 경우도 이제 3차 이제 마무리되죠. 자, 한양대 앞 안산 지금 수원역까지 해서 이제 3단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수인선은 완벽하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2월 개통되면 이제 뭐 수인선 이제 아주 원활하게 되겠죠. 자, 지금 7호선 지금 청라, 지금 2호선 청라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7호선이 조금 더 빨리 얘기가 되는 게 지금 내년에 지금 도시철도 이제 기본계획 이제 승인 추진을 하고 나면 지금 뭐 청라 쪽도 좀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자, 2호선은 지금 요거는 약간 그 지방 어떤 언론들이 계속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 이렇다면 또 2호선 얘기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요것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안에 있는 9개 경전철 지금 신림선이 이제 가장 빠르죠. 2015년에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지금 개통을 이제 한다라면 지금 이제 그 우이신설선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경전철이 지금 이제 운행이 되는 거고요. 자, 서부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지금 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이제 조사 진행하면 또 조금 더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동북선도 지금 내년 말 착공하는 걸로 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위례 신사선, 자, 10년 만이죠. 민자 적격성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이제 사업자 선정하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자, 위례선 같은 경우는 민자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LH 쪽에서 그럼 다 돈 대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재정 사업을 좀 준용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속도가 나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이신설선 이제 연장하는 거,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이거는 지금 7월 달이었죠. 그 박원순 시장이 이쪽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그냥 서울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자, 재정 사업은 서울시가 예산만 편성되면 그냥 가는 거니까 이것도 좀 속도가 나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 포천, 자, 화려한 수식어들이 붙고 있습니다. 제2의 국가 경제 대동맥이다. 자,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지금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고속도로가 되겠는데, 자, 국내 최초 스마트 고속도로, 네, 정말 똑똑해진 고속도로 화려한 수식어들이 붙고 있는데, 자, 총 연장 131km가 되겠는데, 2024년 이제 전 구간 이제 완공이 되겠고요. 자,
자, 첫 구간이 이제 성남에서 이제 구리 구간이 되겠는데 이것이 2022년이면 이제 뭐 서울을 이제 통과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좀 이슈 2022년이니까 이미 개발 호재들 주변 지역들이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계 최장 지금 이제 요것도 우리가 사장교라고 해서 이렇게 주탑을 세우고 옆으로 이렇게 그 철선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장교 방식 이제 비스듬하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것이 지금 주탑하고 주탑 간 거리 이 주간 경관거리가 가장 넓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덕대교 540m.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그 토목계에서는 아주 또 크게 보고 있는 게 이 고덕대교인데요. 자, 이게 이제 랜드마크가 되겠죠. 지금 그 고덕동에서 구리 이제 토평동 여기를 이제 이어지는 이런 랜드마크까지 해서 정말 또 큰 이슈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포천하고 세종 간 이 고속도로 이슈까지 챙겨드렸습니다.